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6일 최명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리고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이 사람의 관계,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저는 그 논란이 다 정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증거와 증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또는 성남시청 공무원들과 싸워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증언,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바로 그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제보한 것이라면서 심지어는 유동규가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거를 놔뒀다 하는 얘기는 그 말을 추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자, 내가 넘버 3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다음에 정진상 부실장, 지금 캠프 부실장, 그 다음에 유동규 이렇게 해서 넘버 3다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같이 찍은 사진, 같이 등장한 사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저는 국민들한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건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 이 사이에서만 그래 그 무슨 측근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김어준 씨는 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도금하고, 자,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유동규냐 아니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 일이냐?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으로서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으니까 그 주변에, 유동규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이다,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내가 최종적인 설계자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못지않게 이 대장동 개발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니까 유동규는 무슨 수가 있어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주변 언저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공감대다.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했던 일이 요 대장동 개발 전에 우일의 신도시의 조그만 한쪽 블록 이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장동의 축소판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재미를 본 이 사람들이 다시 대장동 의혹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일의 신도시에서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재창 씨라는 사람인데 우일의 자산관리 대주주입니다. 이 사람이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 보면 8억 뇌물로 돼 있죠. 5억은 김만배 씨한테 받은 걸로 돼 있고 3억은 바로 정모 씨, 그런데 그 정모 씨가 이 사람입니다. 3억. 이 사람이 언제 줬냐면 2013년에 유동규 씨한테 좀 편의를 봐달라, 우리의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3억 원을 현금 돈다발로 이렇게 주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현금 돈다발도 사진을 찍어 놨고, 그 다음에 주는 장면도 사진이 찍혀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현금 돈다발 딱 사진에 찍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3억 원을 받은 거, 그게 이제 이번에 유동규 씨 구속영장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우일의 신도시 개발할 때는 한패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장동에서 더 큰 걸 뻥튀기해서 해먹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2019년, 2020년, 결국 작년, 재작년 이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이거 나도 거기에 좀 숟가락을 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실을 알고 이 정재창 우일의 자산관리 대주주, 이 사람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들이 바로
천화동인 4호와 5호 실소유주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우일회 때 동업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찾아가서 자, 내가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협박한 겁니다. 유동규한테 뇌물 줬다는 거 가지고 남욱 정영학을 협박한 겁니다. 유동규한테 내가 3억 원 뇌물을 줬는데 그거 폭로하겠다. 너희 대장동에서 많은 거 해먹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이 두 사람만 협의한 게 아니고 여기에 또 김만배 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9개의 녹취 파일 내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자, 이 정재창 씨의 협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논의를 한 것들이 이제 그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자, 공개되면 좋을 게 없지 않느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게이트 된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다. 그러면 결국 뭘로 막아야 되느냐? 돈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3억 원을 유동규한테 준 뇌물 이걸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150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150억 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김만배, 그 다음에 정영학, 남욱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김만배 씨는 거기서 아니 이건 우일의 신도시 때 너희들하고 동업했던 사람이 지금 협박하는 건데 그걸 나보고 내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150억 중에 120억을 남욱과 정영학 이 두 사람이 60억 원씩 해가지고 120억 원을 만들어서 정재창 씨한테 줍니다. 입막음을 합니다. 그만큼 유동규 씨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이제 만약에 이게 폭로가 돼서 게이트화되면 대장동에서의 일도 다 폭로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동규 방어용으로 120억 원을 주었다. 근데 자 이제 원래 요구는 15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30억 이걸 또 이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자 약속한 금액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약속한 금액 왜 안 주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 문제 가지고 또 그럼 추가 30억은 또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바로 남욱, 정영학, 그 다음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객출해서 줘야 되는 건 아니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다. 김만배 씨는 거기서 계속 빠지려고 하겠죠.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였다. 뿐만 아니고 이제 뭐 유동규 씨한테 또 얼마를 분배해 주느냐 하는 배당 문제 뭐 이것도 이제 또 갈등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를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다 하는 건데 이 정재창이라는 사람도 참 이 30억을요 받겠다고 자기 왜 약속한 금액 안 주느냐 해갖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아니 자기가 협박하고 협박한 돈을 다 안 줬다고 소송을 거는지 야 참 이 화천대유 이 언저리 대장동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뻔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씨를 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참 뻔뻔한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런 얘기가 듭니다. 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유동규 방탄, 유동규 방어 순수하게 그렇게 볼 것이냐. 150억을 지금 건네간 건 120억, 30억은 소송 중 그렇게 볼 것이냐. 글쎄요.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하고 우일회에서 동업을 했기 때문에 우일회 거는 뭐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워낙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도 우일회가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이다. 예고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에서 폭로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재창 씨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동규 지키기가 아니고 대장동 개발 자체, 의혹 자체를 그거를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입막음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대장동에서 유동규, 그 다음에 유동규
씨의 뒤에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이게 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이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동규 씨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정재창 씨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 게 올해 7월 달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될 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계, 이것도 충분히 이 정재창 씨는 알고서 협박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거액을 투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따지면 결국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어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의 돈잔치, 그 끝이 어딘가? 뭐 끝은 전 결국 유동규 씨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어딘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